부반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반입니다. 부의 바나다. 제가 얼마 전에 30대에 7억을 모으게 된 비밀을 1탄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 비밀은 뭐였었죠?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시면 1탄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비밀은 바로 자동차였었죠. 제가 서울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자동차 없이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자동차가 없음으로써 저에게 다르게 이득이 되는 기회비용, 13년 동안 그 기회비용이 자그마치 8천만 원 가까이 됐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비용을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30대에 7억 자산을 모으게 된 비밀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따라오세요. 30대에 7억을 모으게 된 비밀은 바로 절약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거네. 절약. 돈 모으려면 당연히 절약해야 되지. 그걸 누가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처럼 절약이 쉽지가 않아요. 막상 해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는 28살 때 결혼을 했었고 와이프가 24살이었어요. 근데 한참 20대 때는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막 신혼이니까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그랬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절약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약하는 방법,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단 제가 결혼하고 왜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8살 때, 그리고 와이프는 24살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하게 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집을 구하게 되는데 제가 28살 때 군대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집 구할 돈이 수중에 어디 있어요. 대부분 결혼하면 은행에 힘을 빌리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신혼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크게 막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와 반대로 제 와이프는 아직 24살 젊은 나이였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까지 대출을 받았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이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3천만 원, 또 20대 때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 3천만 원을 빨리 털어야 되겠다. 갖고 있으면 왠지 막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올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결혼 초반에 이 3천만 원을 빨리 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을 저는 와이프의 그런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도 그런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수중에 뭐 돈도 잘 벌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써. 크게 만족해. 근데 절약을 해서 좀 더 많이 모으고 싶어. 그러면 일부러라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대출받은 금액은 은행에다 그냥 적금으로 묵혀둬버리고
나머지 제가 월급 받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뭐 반자의적이긴 했지만 와이프의 도움으로 절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절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지금 시간에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공과금이었습니다. 공과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비, 난방비, 전기세, 그 다음에 수도세,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아끼려고 엄청난 절약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한겨울에 제가 처음에 살았던 집이 8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였는데, 지어지고 나서 그때까지 거의 한 30년 넘었죠. 30년 넘은 기간 동안 수리가 한 번도 안 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막 베란다가 막 벌어져서 안 닫히고, 막 우풍이 막 계속 들어오고, 바깥에 베란다는 뭐 샤시도 아니에요. 철로 돼 있는 거 아시죠? 철. 그렇게 돼 있고, 막 그 물에서는 녹물 나오고, 그런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겨울에 난방을 거의 안 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냈냐? 우풍이 엄청 심한데, 어떻게 지냈냐면, 따수미 텐트 아시나요? 따수미 텐트? 집 안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진짜 두꺼운 파카를 입고 지냈습니다. 집 안에서요. 그렇게 한 결과 난방비 얼마 나왔을까요? 저희가 살았던 그 아파트 동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공과금이 나오면 그 아파트 우체통에 공과금 이렇게 하나씩 꽂혀요. 근데 저도 이제 아끼는 사람이니까 다른 집들은 얼마 정도 나오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한 1월쯤, 2월쯤 넘어가면 너무 춥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비가 한 20만 원? 진짜 많이 나오는 집은 막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 집은 5만 원 나왔습니다. 5만 원. 5만 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집보다 더 적게 나온 집이 딱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그 집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같은 이웃이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데 뭐 내색은 못하지만 진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공과금을 아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저희 부부는 1년에 택시 타는 일이 5손가락 안에 꼽혀요. 또 택시를 타면 약간 좀 더 멀미를 하는 게 있어서 일부러 안 타기도 하지만, 힘들 때 있잖아요. 또 갑자기 급할 때. 그때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저희 부부는 잘 안 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버스는 잘 이용 안 해요. 저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 서울의 지하철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회사까지 가면 지하철이 100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1,350원이 나와요. 근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기권을 이용하면 한 달에 60번을 탈 수가 있는데 금액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60번인데 5만 5천 원. 아직 체감이 안 가잖아요. 근데 1,350원 곱하기 60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가요? 바로 8만 1천 원입니다. 8만 1천 원어치를 탈 수 있는데 정기권을 구입하면 5만 5천 원에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제가 40번 이상만 지하철 이용하면 손해가 보지 않는 굉장히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교통 절약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거나 이게 또 경기도권까지 해당하는 게 또 따로 팔거든요. 알아보셔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휴대폰 비용입니다. 요즘에는 뭐 5G 폰이다 해서 데이터도 대부분 다 무제한으로 쓰시는데 또 쇼핑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은 휴대폰 결제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나 뭐 회사 팀원들한테 물어보면 휴대폰 요금으로만 한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고 뭐 편집하고 뭐 스토어도 운영하고 주식도 하고 막 이러면 휴대폰 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휴대폰 요금이 3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기본 요금은 5만 5천 원짜리, 데이터는 8기가. 8기가를 다 쓰게 되면 속도는 좀 떨어지지만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5천 원 기본료인데 인터넷이랑 TV랑 같이 이렇게 묶으면 또 할인되잖아요. 그래서 할인 받아서 3만 원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젊은 분들이 10만 원 이상 쓰잖아요. 저랑 비교를 해보면 휴대폰 비용으로만 7만 원 이상 절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 막 빠르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생산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재미를 위해서 영상을 보거나 하진 않아요. 재미를 위해서 휴대폰 막 데이터를 쓰고 웹서핑을 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할 때만 보시는 분이라면 휴대폰 요금제를 좀 낮춰서 생활비를 절약하시면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1년이면 12만 원이죠. 5년이면 60만 원이죠. 비단 휴대폰 요금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조금씩 절약을 하면 그 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절약을 했다라고 해서 그 절약한 돈을 다른 데다가 풍덩 다 써버리면 그거는 또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한 돈은 열심히 종잣돈으로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30대에 7억 자산을 모으게 된 비밀 두 번째 절약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외에도 절약은 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있지만 다 말씀드리기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같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부반이가 응원하겠습니다.